자, 9단원에서 2차 방정식에 정수근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문제는 그냥 하나의 문제의 유형이야. 그렇지? 하나의 문제의 유형이고 나오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 형태를 너네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정석에서도 딱 두 가지 유형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알겠지? 자,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2차식을 보고 x제곱 플러스 뭐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은 0 형태가 나오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한 문자에 대한 개수를 줄 거야. 알지? 개수로. 자, 예를 들어가지고 9-6번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줬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2에 x 더하기 2m제곱 플러스 6은 0이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푸는 방법이고 그 뒷페이지에서 9-7번에서는 x제곱 더하기 m-1에 x 더하기 m 플러스 1은 0 형태 문제 푸는 거야. 두 가지가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알았지? 두 가지가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 자, 어떤 걸로 차이점이 있어? 우리한테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들을 보니까 미지수가 돼 있는데 뒤에 거는 미지수 개수가 전부 다 미지수로 돼 있는 게 1차식으로만 주어져 있어. 그렇지? 이 녀석은 1차식이랑 2차식이 섞여 있어.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야. 그렇지? 조금 달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 판별식 조건 이용해서 풀 거고 두 번째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풀 겁니다. 오케이? 두 근이 모두 정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도 정수 나오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정수 나올 거야 라는 거 이용해서 풀 거고 이 녀석은 두 근이 모두 정수니까 실근을 가자 일단.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이용해서 풀 거라고. 알겠어요? 그지?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 문제 주어진 형태에 따라서.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면 9-6번부터 보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2에 x 더하기 2m제곱 더하기 6은 0이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돼 있어.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얘가 전부 다 정수가 나왔대.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의 근이 어떤 형태로 나온지 알기 위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지. 근의 공식을 사용해 보는 거야. 자, 근의 공식 사용해 보니까 짝수 공식 사용하자.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m 플러스 2 풀마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6 형태로 나오겠네. 그지? 자, 요 근이 정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정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어때야 되겠어? 판별식 요 파트가 완전제곱식 모양이어야 되겠네. 그지? 완전제곱식 모양이어야 돼. 자, 그래서 판별식 파트만 따로 놓고 보면은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6이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제곱수 나오면 되겠다고. 루트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전개해 보니까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빼기 2m제곱 마이너스 6 걔가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치? 제대로 쓴 거 맞지? 틀린 거 없지?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차 부등식 형태 나왔다.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치? 그래서 완전조식 만들어주려고 2 더할 거야. m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아서 m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 사이니까 m은 2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 플러스 루트 2 사이 숫자가 될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럴 때 뭐요? 요 사이에 있는 m도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 정수 m값과 두 근을 구하시오. 그치?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 한번 찾아보자. 2 마이너스 루트 2는 대충 몇부터 몇 사이 숫자니? 1이랑 2 사이인가? 2 마이너스 루트 2. 0이랑 1 사이 아닌가? 그치. 오케이. 0이랑 1 사이. 그치? 그래서 얘는 0보다는 크고 2 플러스 루트 2니까 4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겠지.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될 수 있는 m 값은 1이 될 수도 있고 m이 2가 될 수도 있고 m이 3이 될 수도 있겠네. 그치? 자, 그럼 m이 1일 때는 m 대신에 1 대입하니까 방정식이 뭐가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0하고 나왔어.
뻥치시네. 6x 플러스 8은 0하고 나왔어. 그래서 2, 4, 하면 되니까 m이 2 또는 m이래. x가 2 또는 4하고 정수근 나오는 거 확인됐다. 그치? 자, 두 번째 m이 2면은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4이 8x 플러스 4이 8 더하기 16이니까 14가 0 나왔어. 인수분해 되나? 안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정수근 가질 수가 없겠네. 자, 세 번째 m이 3이면은 x제곱 마이너스 5이 10x 더하기 18 더하기 6이니까 24는 0 나왔어. 인수분해 안 되네 얘도. 그치? 아닌가? 6, 4? 맘하면 되나? 그래서 x가 6 또는 4하고 정수근 나오는 거 확인됐다. 그치? 그래서 정수근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있네.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돼요? 이런 식으로 m의 범위 찾아가지고 그냥 m값 대충 유추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별로 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야, 별로. 자, 그런데 6-7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좀 쳐놓고 꼭꼭꼭꼭 풀 줄 알아야 돼. 9-7번. 자, x제곱 더하기 m-1에 x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에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나왔대. 알파, 베타. 자, 물론 이 녀석도 앞에 있는 녀석처럼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어. 똑같은 형태로 풀릴 거야. m의 범위 나온 다음에 만족하는 m값 찾아가지고 케이스 나눠가지고 쭉쭉쭉쭉 계산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치?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고? m-1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될 거고? m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치?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형태가 나왔어. 연립방정식 형태가 나왔는데 모르는 미지수 몇 개야? 3개야.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야? 못 푸는 형태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가 더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거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이 방정식 절대로 못 풀어줘. 이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줬어? 정수 조건을 줬어. 알겠지? 자, 그래서 정수 조건 하에서 이런 부정방정식 푸는 거 알고 계셔야 돼. 되게 중요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미지수 하나 없애줄 거야. 그치? 알파나 베타 없애주는 것보다는 m 없애주는 게 좀 편하겠네. 그래가지고 두 개를 더해버릴 겁니다. 자, 더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하고 나왔어. 자, 정수 조건 하에서 이런 형태의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은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어. 그치? 자, 무슨 얘기냐? 이 파트를 인수분해를 해버릴 거야. 그치? 뭘 이용해서? 크로스로 곱하는 걸 이용해서.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가 2인데 이 녀석을 크로스로 곱하는 걸로 인수분해를 할 거야. 자, 그럼 요거는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알파 따로 베타 따로 있으면 될 거고 뭔가 숫자 2개 곱해줘서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요식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럼 몇이 있으면 되겠어? 오케이, 1, 1 있으면 되겠지. 자, 그럼 1, 1을 곱해준 숫자 2를 뒤에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억지로 더했으니까 이쪽 변에도 더해줘야 돼. 자,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야?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은 3하고 인수분해가 될 거야. 맞아. 자, 그럼 이 녀석은 방정식? 실제로는 못 풀어. 그런데 무슨 조건이니까? 정수 조건이니까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알파도 정수, 베타도 정수니까 두 개 정수 곱해서 3 나오게끔 만들어주래. 뭐 있어? 1, 3, 혹은 뭐 3, 1은 안 따져봐도 돼. 그치?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두 가지 형태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1이 1이고 베타 플러스 1이 3이면은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니까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0 나오고 그게 m 플러스 1이라서 m은 마이너스 1 나오는구나. 그래서 m 값과 알파 베타 정수근까지 찾아줬어. 자, 두 번째 이 경우에도 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마이너스 4로 알파 곱하기 베타가 8인데 m 플러스 1 나온대. 그래서 m은 7 나오는구나 하고 알파 베타 찾을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중요해. 이거 푸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까지 정리하고 가자. 알겠지? 정리하고 갈게.
아, 이거 푼 건 웬만하면 안 지우고 싶은데 왠지 지워질 것 같아. 자, 123페이지에 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해 가지고 설명 나와 있는데 우리 프린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파트 보면은 너네들 필기하기 편하라고 여기 좀 빈 공간 좀 내버렸어. 여기다가 좀 필기 좀 해보자. 앞에다 써준 거. 쓸 시간 줄 테니까 보고 적어요. 알겠지? 이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첫 번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1번 알파 베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지. 그치? 자, 양수래. 양수라고 하면은 양수네, 음수네, 부호가 있어. 그러면은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치? 실수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항상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등호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그치? 자, 두 번째. 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야? 그건 아니잖아. 다른 조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C가 양수? 좋아.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여야 돼. 그치? 끝? 두 개 더한 게 양수면 둘 다 양수인가? 아니야. 하나 더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두 개 곱이 양수다라는 조건까지 있어야 돼. 그치? 이렇게.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조건 나오면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사용해 줘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안 돼. 그치?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알파랑 베타가 모두 음수라는 조건이 나왔어.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사용해서 풀까?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까먹지 말자. 뭐 까먹으면 안 돼? 판별식 쓰는 거 까먹으면 절대로 안 돼. 그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조건.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뭐겠어? 크거나 같다. 그치? 두 근의 합은 뭐겠어? 0보다 작다 조건.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양수다 조건. 이제 자, 세 번째.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대. 이렇게 생겼어. 그치? 자, 그러면은 어떤 조건 사용할까? 얘는 두 근의 합은 알 수 있어? 몰라. 두 근의 곱은 알아. 곱하면 0보다 작으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그렇지? 당연히 0보다 크고 같아도 안 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치?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 A분의 C는 0보다 작다 조건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런데 판별식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두 근의 곱만 가지고 풀면 돼. 오케이? 왜 그럴까? 왜지? 왜 두 근의 곱만 있으면 될까? 판별식 조건은 쓰면 안 되는 건가? 그럼? 쓰면 절대로 안 되나? 아니야. 써도 상관은 없어. 그치? 써도 상관은 없는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왜 안 써도 상관없을까? 판별식 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런데 a 곱하기 c가 지금 양수래 음수래? 음수래. 이 파트가 음수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4ac 하면은 양수 될 거야. 오케이? b제곱도 양수야. 맞아. 자,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양수일 거라고. 우리가 체크해보지 않아도 당연히 양수일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판별식 조건은 굳이 필요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깜빡하고 판별식 조건 썼어. 그럼 돼, 안 돼?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그냥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 뿐이야. 그치?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 조건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지? 오케이, 알아두시고. 아휴, 아깝다. 이거 지울게. 됐지? 되지? 왜? 아쉬워? 책에 나왔어. 그치? 자, 2번도 정리를 할 거야. ax 제곱 fx라고 하자 이래.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자, 비슷한 거.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왔어. 알지? 자, 이 녀석은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야. 알겠지?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지금 나눠줬을 때 조건들 써준 거고, 이 녀석은 일반적인 숫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뭐 그런 조건 나왔을 때 푸는 방법.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뭐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왔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조건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절대 까먹지 말자. 판별식 조건. 이제 판별식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크다 작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실수라는 거야. 알지? 실수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거야. 알지? 이거는 조금 다시 판별식은 써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을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알파, 베타 있고 P가 여기 있을 때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같다까지. 그치? 서로 다르다는 얘기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P는? 뭐가? 오케이. P를 넣었을 때 양수. 세 번째 조건으로. F에다가 P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그치? 또 하나 더 있어. A가 음수면 A는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치? A는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할게.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그치? 방정식이니까. 또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항상 크나? 축. 맞아. 축. Y축이 아니고 대칭축. 그치? 자, 이 2차 함수의 대칭축. 혹시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외우고 있나? 마이너스 오케이. 2a분의 b. 그치? 마이너스 2a분의 b. 외우고 있으면 좋아. 그치? 되게 편해. 자, 아무튼 축이 어떤 거보다 커야 돼? P보다는 더 큰 쪽에 있어야 되겠네. 이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은 누가 그래프를 그리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오케이. 응. P보다 커도 P 바로 옆에 축이 있으면 P 바로 옆에 축이 있어도 그지야. 알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축과 P 사이에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데 완전 이제 P에 가까울 때 얼마나 가까울 때? P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극한. 극한으로 가면 안 되지. 그지? 이거는 알파가 P보다 작을 수 있는 거지. 알파가 P보다 작으면 안 되지. P를 대입해서 양수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2번. 봐봐. 2번만 보이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 그지? 이 그래프 없다고 좀 생각해봐. 잠깐. P가 여기 있어. 그지? 자, 그럼 P를 대입해서 양수래. 그럼 P를 대입한 함수값은 양수 쪽에 있어. 맞아. 축은 P보다 큰 쪽에 있대. 되게 가깝게? 좋아. 되게 가깝게 하자. 그지? 그리고 나서 판별식은 0보다 클 거래. 크거나 같을 거래. 그러니까 X축이랑은 만나야 돼. 맞아.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얘가 축이면서 X축에 만나게 2차 함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은 P보다 큰 쪽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조건만 있으면 누가 그리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왔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P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 알파랑 베타가 여기 찍혀 있겠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누가 그리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싶어. 그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판별식 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그지? 자, 두 번째 어떤 조건? 축 조건. 그지? 축은 뭐? 마이너스 2a분의 b. 그게 p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네. 이번에는. 세 번째 또 어떤 조건? p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에 있구나. 그지? 그래서 f의 p가 0보다 크다 조건까지. 세 개 이용하는 거야.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는. 자, 그러니까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을 때 p가 요 사이에 그냥 찍혀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네. 맞아.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떤 조건만 있으면 되겠어?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조건만 있으면 돼. 판별식 조건은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려줬을 때 P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있으면은 누가 그리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X축이랑 만나는 두 점 사이에 P를 놓을 수 있거든. 맞아. 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F의 P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깜빡하고 판별식 조건 썼어. 그럼 돼? 상관은 없어. 그치? 상관없어. 그냥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형태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해. 그치? 자, 그래서 판별식 조건 사용해준다. 그리고 축이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한다. 오케이? 두 근의 곱이 P를 대입한 함수값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해버려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프린트에다가 정리해 두시고 우리 예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거 한번 가보자. 자, 필수예제 9-8번을 봅시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두 근이 다음 조건에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9-8번 보니까 x제곱 더하기 m 플러스 2의 x 더하기 m 플러스 5는 0의 두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 나왔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 조건 나왔으니까 몇 가지 조건 사용하자고? 세 가지 조건 사용하자고. 첫 번째 뭐? 판별식 조건. 두 번째, 두 근의 합 조건, 두 근의 곱 조건 다 사용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차근차근 사용해보자. 첫 번째 판별식부터 사용할 거야. 아우, 짝수 아니네.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m 플러스 5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 없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쓱쓱 없어지고 m제곱이 그래서 16보다 크거나 같네. 그치? 그러니까 m은 4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 하나 나왔고. 그치?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조건? 두 근의 합 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걔가 0보다 크다 조건. 그치? 그래서 m은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하나 나왔고. 세 번째, 두 근의 곱 조건. 알파 곱하기 베타는 m 플러스 5인데 걔는 0보다 크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구나. 조건 사용하면 되겠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실제 m의 범위는 어떻게 해줘야 돼? 요 세 개의 공통 부분 찾아줘야 돼. 그치? 얘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거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세 개의 공통 범위니까 가로줄 3개 쳐져 있는데 살펴보면 돼.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m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하고 나오는 거지. 됩니까? 그래?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라고 하면은 뭐만 달라져? 얘랑 얘는 똑같잖아. 얘만 달라지잖아. 그치? 자, 그래서 2번만 해보면은 알파 곱하기가 아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m-2 나오는데 걔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구나 하고. 그지? 자,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공통범위 따져주면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 갔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또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세 개의 공통부분이니까 이 부분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m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범위 찾을 수 있고. 그치? 자, 세 번째.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거야. 서로 다른 부호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서로 다른 부호면은 두근의 곱만 살펴보면 돼. 그치?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어디 갔어? m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만 있으면 돼. 그래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범위 찾아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따져주면 되고 필수 예제 9-9번도 보자. 자, x제곱 더하기에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의 x 더하기에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18은 0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1번.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질 거고 또 음의 실근이 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럼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곱만 살펴보면 되는데 또 특별한 조건이 더 있네. 이 조건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서로 다른 부호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작다 조건 사용하면 돼. 그치? 자, 그리고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라는 녀석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뭘? 오케이, 두근의 합에 대한 조건을 알려주네.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작다? 작다. 음수가 절대값이 더 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합과 두근의 곱만 사용하면 돼. 판별식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 왜? 이미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2 0보다 작아야 돼. 2차 부등식 풀 줄 알잖아. 2, 5 마이너스니까 m 플러스 2에 m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아서 m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범위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딨어?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18이 두근의 곱도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6, 3, 18 마이너스니까 m 플러스 6에 m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서 m은 마이너스 6부터 3까지구나. 됐지? 이 두 개를 어때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수직선 그려서 공통범위 찾아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마이너스 6부터 3까지 공통부분이니까 이 부분 하고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 그치? 자, 이번에서는 뭐래?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대.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 알려주고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작다라는 조건 써! 라고 알려주고 있고 절대값이 같대. 그럼? 오케이. 합이 0이다. 더한 거 조건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다니까 아까 구해놨잖아. m이 마이너스 6부터 3까지인 상태에서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인데 걔가 0 나와야 돼.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거 아까 찾아놨잖아.
m은 그래서 마이너스 2 또는 5여야 돼.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m은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값으로 나오겠네. 그지? 이 둘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 하고.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했던 정수근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나중에 너네들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면은 다 1학년 때 내용 까먹어서 하는데 거의 다 이 파트 내용을 많이 까먹었어. 그치?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그치?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언제까지? 우리 대학 갈 때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치? 자, 밑에 있는 거 유제 풀어보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다 했으면은 기본 문제 계속 이어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알겠지? 9-11번 보자. 연습 문제 9-11번. x제곱 마이너스 2px 마이너스 6p는 0의 두 근이 모두 정수래. 그래서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이 녀석이 전부 다 정수가 된답니다. 그때 양의 정수 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도 정수가 될 거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도 정수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이 녀석? P 없애자고. 그치? P 없애기 위해서 뭐 할 거야? 위에다가 3 곱해서 더해줘 버리면 되잖아. 맞지? 3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3알파 더하기 3베타가 0하고 나오네. 그치? 자, 그래서 크로스로 곱하는 걸로 인수분해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알파 베타 더하기 3알파 더하기 3베타가 0인 상태에서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 만들어 주려고 봤더니 알파에도 3 곱하고 베타에도 3 곱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한 9가 뒤에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알파 더하기 3에 베타 더하기 3이 9하고 인수분해가 됐고 알파랑 베타가 정수니까 두 개 정수 곱해가지고 9 나오는 숫자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겠잖아. 그지? 뭐 있어? 1, 9, 3, 3. 9, 1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지?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만 달라진다 뿐이지 문제 조건은 똑같을 테니까. 맞아? 자, 그리고 또 뭐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까지 총 4가지 형태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알파 더하기 3이 1이고 베타 더하기 3이 9인 경우는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6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나오고 걔가 2p를 했으니까 p는 2구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구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4가지 경우 전부 다 찾아주면 될 거야.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조금 많네. 그지? 쉬운 단어는 아닌데. 그래서 연습 문제 실력 파트까지 한번 풀어와 보시고, 그치? 조금 바쁠 거야. 생각보다 문제가 많진 않지만.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그 다음 단원 한번 나가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